도넛 사용 설명서.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. 43쪽에 있는 내용이고요. 네. 우리는 그 진실성이나 거짓됨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얼마나 진정으로 믿는지 알 수 없다. 줄을 상자 묶는 데 사용하는 정도라면 그 줄이 튼튼하고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기란 쉽다. 그러나 그 줄로 낭떠러지에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. 그렇다면 그 줄이 정말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려 하지 않겠는가. 네. 이 문장은 다른 문장들을 되게 많이 골랐었는데 네. 조금 덜 슬픈 문장을 고르려고 골랐던 문장이기도 하고, 최근에 또 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좀 와닿았던 문장이기도 해요. 네. 요즘에 약간 생존이라는 네. 단어가 많이 떠오르잖아요. 루이스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질문을 하고 네. 거기에 대해서 좀 변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것들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인 사실들을 뭔가 열거하는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네.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좀 슬프더라고요.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? 아니요, 거의 안 쓰죠. 거의 있을까라는 생각 쪽에 가깝고 믿음이라는 게 있을까? 네,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많고, 나도 못 믿겠는데 가 많고, 생각을, 그리고 특히 종교가 없으니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순간의 진심 같은 거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영원한 믿음 같은 거는 잘 생각을 안 하거나 혹은 애초에 있을 가능성이 적어라고 전제를 했던 것 같아요. 누구를 난 널 믿어라거나 이거 잘 될 거야 뭐 믿고 있어라던가 그런 식의 말들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, 대신에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정도의 그러니까 반대 그 소문을 믿지 않는 결과는 있을 수 있죠. 그 사람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소문을 믿지 않는 것 정도의 개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네. 뭔가 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네. 고양이여서 다 구경 왔어. 제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네. 그렇게 옹졸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뭐 어떤 종교적이 아니라 근데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믿음을 제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딱 냈을 때 되게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지죠. 좀 초라해지는 게 네.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내뱉었을 때. 왜 그럴까요? 막 그런 진실, 믿음, 진정성 이런 무거운 말일수록, 그러니까 무거운 걸 담고 있는 말일수록 입에 담았을 때 되게 가짜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도넛형 인간들이 네. 약간 좀 더 그런 단어들에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정말 그 말을 그런가요? 매일매일 한 10대 번씩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쵸. 그리고 막 브랜드에 거는 경우도 봤어요. 근데 그게 꼭 거짓이란 생각은 안 하는데 어쩌면 저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잘 없어서 그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. 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약간 타성에 젖은 얘기를 해보자면 네. 친구들끼리 이렇게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인터넷에서 그냥 지나가다 본 얘기였는데 네. 그냥 두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. 네. 근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네. 막 친했던 친구도 아니고 그냥 같은 반에 얼굴만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뭐 얼굴을 보자.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. 이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결국엔 돈을 빌려달라고 온 거예요.
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너한테 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을 좀 빌려받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빌리고 그리고 난 이렇게 해서 너한테 뭐 매달 얼마씩 갚을 수 있고 계획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친구는 이 친구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하고 찾아와서 네. 그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게 네. 어떤 자존심을 정말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. 그 얘기를 듣고 선뜻 돈을 빌려줬대요.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뭐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이렇게 계속 네. 돈을 갚아 나갔는데 네. 예를 들어서 조금 적은 달에는 왜 이번 달에는 적고 이렇게밖에 안 됐고 이런 설명들을 네. 계속 문자나 메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잘 갚아 나가다가 근데 이 친구는 돈을 빌려줬던 친구는 그래서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대요. 먼저 연락을 하면은 뭔가 돈을 갚으라는 뭔가 압박이 될까봐 네.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 돈을 갚으면서 장문에 뭐 메일이 왔었는데 이자는 평생 무슨 일이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. 그렇게 이자를 갚을게 라는 메일이 왔고 이 친구는 이제 그 일이 있고 먼저 연락을 해서 술 한잔 하기로 했다. 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좀 상호보완적인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타성이 젖은 얘기로 좀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. 믿음이란 단어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조금 더 딱딱하고 현실적인 단어로 바꾸면 신뢰잖아요. 네. 신뢰라고 하면 훨씬 더 상호적인 느낌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거는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저도 가족 간에도 돈거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가족끼리는 사실은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큰 돈은 아니고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받는 거를 좀 꼭 근데 다 갚았거든요. 갚고 네. 나중에라도 상대도 갚고 이랬는데 친구 간에는 돈거래를 진짜 할 일이 없다가 너무 의외로 첫 번째 그걸 하게 된 게 친구는 이 방송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친구의 남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. 저한테.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절박한 상황이니까 아마 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몰래 연락했겠지라고 했는데 소액이었고 알겠다고 해서 급한 상황인 걸 뻔히 아는 상황이라 드렸는데 근데 다음날 바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. 그게 저는 친구에 대한 오히려 신뢰라고 생각을 했어요. 남편은 비밀로 해주길 원하지만 그거는 남편과 나의 관계보다는 너와의 신뢰가 있어서 난 너한테 얘기를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. 속이면 안 된다고 했고 두 부부의 사이가 돈독한 걸 믿음이 있는 걸 알아서 얘기를 한 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분란 일으키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렇겠죠. 네, 그래서 친구가 엄청 현명한 친구거든요. 얘도 네. 그걸 내색을 안 했고 대신에 그 믿음이 그러니까 신뢰가 그 친구 남편분은 본의 아니게 저는 좀 깨지긴 했어요. 그러니까 얘기하신 거를 안 지킨 게 있고 저도 그냥 사실 소액이 그러니까 많이 큰 돈은 아니라서 그냥 드릴 마음이었는데 제가 그걸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락이 없고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. 왜냐면 그 사이 얼굴을 봤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서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나는 이거를 얘기를 꺼내야겠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서 맞아요. 그 얘기를 꺼냈고 정말 잊어버린 게 맞았는데 그것도 조금 야속하긴 했죠. 근데 아니야 안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니 농담이에요. 아니 근데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야. 정말 급한 사정이라 그랬을 것 같고 민망해서 그랬을 것 같고 받았는데 다음에 또 한 번 연락이 왔어요. 비슷한 일로. 근데 그때는 그냥 거절했어요. 제가 상황이 안 좋기도 했거니와 이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대신에 그게 처음으로 이제 친구나 지인 간의 돈거래였는데 다음에 친구들이랑 힘들 때 서로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준 적이 몇 번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뭐 축의금 주듯이가 아니라 적은 돈이 아닌 거를 받은 적도 있고 준 적도 있는데 언제까지 갚아가 아니라
그 돈을 주고받는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. 이상하죠. 근데 그냥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더라고요. 그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돈 거래하지 마라는 말이 나를 너무 많이 올가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, 물론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더 막 보증된 관계로 나아갔어. 이렇진 않다라고 생각해요.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 거지, 어떤 우정을 입증해 막 그것까진 아니고, 정말 저 사람이 당시에 나에게 이걸 주고 싶었고 나도 주고 싶었어 라는 것 정도의 표현인데, 성인이고 다들 돈 관련 문제들을 겪을 시기니까 한 번씩 주고받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신용카드는 잘 쓰고 잘 내면은 내 신뢰가 올라가긴 하잖아요. 근데 그 믿음이라는 그 게 신뢰는 약간 좀 슬프다. 아까 믿음에 네.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람 사이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신용카드 쓰다 보면은 한도를 계속 높여주더라고요. 그 너무 현대적인 신용. 맞아. 믿음에서 신용인가요? 신뢰에서 신용까지. 근데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 관계로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게 좀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은 뭐 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래서 절대적으로. 좀 그거를 영원히 절대적 이거를 단서를 너무 달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단어가 좀 버거운 것 같아요. 무겁기도 하고. 네,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신뢰라든가. 그러니까 의미상은 같은데 비슷한데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런 순수성이 나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전 되게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, 저 이제 경상도 남자긴 한데 네. 약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말하지 않아도 알아.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친구들끼리 뭐 그거 뭐 말할 필요 있어?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싫어하거든요. 제가 약간 투머치 토커가 되더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되게 의외네요. 네, 그런가요? 네. 아니, 뭔가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.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 안에서 뭔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네. 그게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깜빡이를 틀지 않으면은 네. 이 차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잖아요. 네. 결국에 제가 상대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? 내 멋대로 하는 느낌과. 네. 사실 그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라는 거는 일종의 강요일 수도 있다고 저도 봐요. 그러니까 네. 저도 주변에 좀 힘들거나 그런 말을 좀 하는 편이에요. 그런 위로를 원할 때는 나 위로해줘까지는 아니지만 괜찮냐고 물어봐줘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. 술 사줘. 술 사달란 말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그래요? 그거는. 근데 그 건데. 먼저 손을 나 도와줘라고 손을 내미는 거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혼자 일하게 된 다음에 이게 생겼어요. 원래는 없었어요. 네,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좀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됐거든요. 왜냐면 사람이랑 부대껴야 되니까 강제로라도. 근데 혼자 일하고 혼자 사는 환경으로 이게 갑자기 바뀌게 되면, 갑자기는 아닌데 둘 다 하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은 안 좋더라고요. 그 강도가 조금 더 깊다고 해야 되나? 맞아요. 고립된 느낌이나 고독감이나 이런 게 더 많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혼자 일하는 것까지 하면은 되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. 고립이죠. 네, 그래서 물론 사람을 막 안 만나고 살진 않지만 아마 지금 길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프리랜서 분들이라던가 그런 저랑 비슷하게 1인 뭘 맞아요. 하는 분들은 엄청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요즘 막 좀 유행하듯 도는 짤 중에 등대지기 연봉 얼마면 할래? 약간 인터넷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정말 했어요.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지점이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떠난 친구가 네.
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대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했어요. 그 친구도 프리랜서여가지고 저희 둘 다 이제 직장생활 그만둔 지 한 1, 2년 정도 이상 됐을 때 둘이 가끔 지금은 그런 굽는 고기를 잘 안 먹는데 네. 삼겹살을 먹으러 둘이 다녔었어요. 아주 가끔. 맛집을 찾아서? 아니요. 회식놀이 같은 거. 그러니까 삼겹살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친구들이랑 먹거나 회식을 할 때는 와 맛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음식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생각보다 친구들이랑 삼겹살 그 고기를 구울 일이 없어요. 맞아요. 네. 나이가 들수록 더 고깃집이라는 게 되게 번잡하잖아요. 번잡하고 그쵸. 뭔가 이렇게 냄새나는 음식이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둘이 그 고립감을 해소하는 느낌으로 그런 거를 약간 했었어요.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죠. 그때 그리고 회식 되게 다 싫어하잖아요. 되게 싫어했는데 막 그게 시끌벅적한 무언가가 그립다기보다는 안 하니까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둘이 장난처럼 둘 다 이제 그때는 고기를 좋아했어서 그걸 먹으러 갔어요. 이상하죠. 저희끼리는 회식놀이라고 얘기를 저희도 했었어요. 가끔 회식하잖아요. 그 저희의 회식은 약간 그런 사회생활의 회식은 아니잖아요. 그쵸. 정말 이거는 그 정말 전형적인 회식의 느낌처럼 싫은 요소를 갖고 있는 회식. 물론 둘이 막 그런 걸 강요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회식의 느낌이 나죠, 둘이서? 정말 그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됐냐면 둘이 회사 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회식 얘기까지 나왔고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삼겹살을 먹으러 가지 않잖아요. 친구들끼리 않거든요. 라고 잘 몰라서 친구들끼리 삼겹살 고기 저 고기를 집을 안 가니까. 그쵸. 그럼 이건 좀 비유가 다르겠구나. 어릴 때 하던 외식 문화랑은 달라지잖아요. 그쵸. 많이 달라지죠. 치맥 같은 것도 잘 안 하게 되고 노골적으로 뭔가 그 했던 유흥 같은 외식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기타 치는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네네. 제가 회를 그냥 선물 대신 사줬었거든요. 좋은 회를 사줬는데 네.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는 데였는데 저희 같은 날 해먹었죠. 네, 맞아요. 네. 예약을 하고 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 메뉴가 빨리 안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이제 사장님이 미안하니까 네. 뭐 국물도 갖다 주시고 뭐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하는데 남자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도 막 추적추적 오는데 흥이 안 나는 거예요. 정말 뻘쭘하게 둘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정말? 이렇게 있다가 왜 이렇게 텐션이 안 올라가지?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회가 이렇게 나오니까 텐션이 올라갔어요. 맞아.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타성에 젖었구나. 그래서 막 예전에 새우깡만 있어도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먹었는데. 맞아. 그런 거 안 하잖아요. 이제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. 비슷한 거예요. 안 하던 거 하고 싶었던 거야, 그냥. 맞아요. 옛날에 하던 거. 이제는 못 하는 거. 근데 둘이 이제 어쨌든 선호하는 기호에 맞는 음식이기도 하고, 뭐 자주가 아니고 정말 뭐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든든한 마음이, 그러니까 나의 그 고립감을 이해해준다는 생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.